자, 이어서 감정평가 유형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게 끝권에 가볍게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공적 평가, 정부에서 평가하는 거죠. 개인이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공인평가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공적과 공인은 비슷하지만 좀 살짝 다른 거죠. 공적 평가는 정부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유럽 쪽에서 많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부에서 토지라든지 주택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인평가다, 그죠?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인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한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적 평가, 법에 의하지 않은 평가가 있겠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법에 의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평가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요것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경매 같은 것들이죠. 경매에 의해서 경매평가 또는 뭐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필수적인 평가가 되겠죠. 보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수용된다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수용되는 토지 같은 경우 당연히 가치를 평가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께서 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저 권리에 대한 것들은 뭐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경매 최저가를 정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낙찰가 이런 것들 할 때는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금액을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경매 절차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보고서가 그게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수적인 평가다. 법에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의적인 평가는 대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법적 평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은 담보평가 같은 것들. 이 부동산의 가치 얼마다라는 담보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상속 이런 것들이죠. 내가 상속받으면 되는 거지 감정평가한다면 꼭 상속할 그럴 이유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상속평가라든지 정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물론 평가해야 맞겠지만 이미 토지 같은 경우를 평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 이런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시세라 아니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가치에 대한 정확한 담보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담보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평가는 담보를 이렇게 받는 대출하는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복수 평가도 있고 단수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